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좀 있으면은 여름에 죽는 게 아니라 3월에서 4월달 가면 죽어. 이씨 여름에 죽어야 되는데 왜 벌써부터 죽어? 어흥. 자, 어흥. 두둥. 23년 1월. 어디 갔어? 23일. 네. 기노식이가 그냥 겨울잠 잘 자고 있는데 그냥 오늘따라 뜨끈하라고 명절인데 뜨끈 수당도 안 주면서 이씨. 에이씨.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겁내 바쁘셨죠? 불철주야, 전부치느라 쉬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50견에 관절염에 겁낸 대로 죽겠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세뱃돈을 또 겁내 나가요. 그죠? 저도 저랬으니까 세뱃돈 주세요. 맞습니다. 자, 간만에 토끼가 참 토끼잖아. 토끼에. 토끼에. 근데 이 핑크 토끼가 아니라 검은 토끼라네. 요즘 핑크가 대세인 거 아시죠? 그 유재석 핑계고 핑크퐁 핑크 토끼. 핑크가 대세인데 오늘 올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분위기가 쏘아한데 시장 분위기가 쏘아해요. 올해 토끼 풀칠이 날라나 모르겠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앙고라가 비싼 앙고라로 토끼 앙고라로 해야 되는 이 곰털 입고 다니고 이거. 근데 엊그저께 구글에서 메일이 왔더라. 제가 이거 핑크 장갑 뭐 채널은 옛날에 만들어 놨고 본격적으로 한 게 22년 1월 20일 보니까 저 2월인 줄 알았는데 1월 20일이더라고요. 1월 20일. 그래서 한 1년 만에 구독자 수가 지금 1,400명 정도 되나? 하고 아무튼 구글에서 뭐 유튜브 하면 뭐 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엊그저께 메일이 왔어. 10 몇 달러? 10달러부터 뭐 지급이 되나 봐요. 근데 1000명 기준에 구독자 수 1000명에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부터 됐긴 했는데 아무튼 첫 수익 입금은 1월 20 조만간 들어온다고 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만원 세금 떼면 12만원 될라나? 야, 내가 지금 1년 동안 진짜 불철주야 진짜 못 빠지게 진짜 막 했는데 안 해. 뭐 이게 100달러도 아니고 10달러 이런 10달러 이게 유튜브로요 먹고 사는 게 뭐 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또 이런 비주류 그 다음에 저처럼 이 교육방송을 만드는데 판매를 부지런히 해야지 구독자 수도 늘고 하는 건데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유튜브로 수익을 하려면 코로나 딱 터지기 전부터 저기 왜 대단하신 분 있잖아. 저기 그 유튜브 취미인 기준으로 매니아분들 기준으로 박정훈님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이게 그나마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방식은 돈이 안 됩니다. 물론 애초에 뭐 그런 거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크게 안 돼. 아무튼 뭐 준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거 갖고 장갑 이 환율 올라갖고 지금 이 핑크 장갑 살려면 이거 대따 비싼데 장갑도 몇 킬로 못 사. 그거 가지고 뭐 그래도 어떡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지난 한 11월 달이나 그때 말씀드리려 한 건데,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생각만 많은데 현실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어그로성 제목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다육이는 죽지 않는다. 왜?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키우다가 물러 커팅도 해야 되고 잎도 빼야 되고, 속상하잖아. 내 뭐 가격을 떠나서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물음병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물음병 칭하잖아요. 제 영상 오래전부터나 카페에 보신 분들은 뿌운이네 집, 뭐 그거를 다 아시겠지만, 물러 죽는 원인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이라고 지금 뭐 1월 달에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늦가을, 초겨울부터 물러 죽는 현상이 덜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물음병이 뭐 가을 겨울은 안 걸리네, 그게 아니라 잠복기, 발현기 이렇게 있어요. 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조금 예전에 한번 3년 전에 그 코로나 초창기에 딱 걸리면 저 죽일로 막 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잘 보시면은 잠복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왜 그 자가격리 그런 기준이,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2주 정도 됐죠. 2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물러서 죽는 토양전염병이라든가 그런 질환, 곰팡이성 질환도 거의 유사해요. 복잡한 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코로나도 잠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1회 18, 뭐 욕이 아니고 18도 전후에서 잠복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온도, 우리가 키핑장이라든가 베란다 온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18도 이상 전후 돼요. 물론 오늘 제가 오늘 땡땡이 치느라고 한낮의 온도가 야외 기준으로, 밖에 기준으로 7도 정도 됐는데, 문을 활짝 안 열어놓고 갔기 때문에 34도 찍은 것 같아요, 한낮에. 그리고 조금 싸늘하게 관리를 한다 그래도 대부분 20도 전후는 될 거예요. 15에서 20도 전후. 그러면 충분히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잠복기 온도가 돼요. 그러면 발현기는 언제냐? 30도 내외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잠복기, 말 그대로 토양전염병이나 그런 물러 죽는 병의 원인, 그런 균이 잠복, 내가 분갈이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물을 주거나 그런 상황에서 18도 전후에는 잠복이 된다는 소리고, 발현기는 뭐냐면 증상이 말 그대로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증상이 뭐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그런 기준, 발현되는 게 다육식물의 경우에는 30도 전후예요. 하우스가 대부분 30도 이상 잘 안 하잖아요. 그쵸? 한 20도나 25도 내에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통풍시켰다고 10몇 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 코로나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통 무증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얘도 마찬가지 18도 내외에서 잠복은 돼 있으나 온도가, 증세가 나타나는 온도가 30도 정도 가까이 안 가면 그냥 잠복만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육식물의 자생지 온도를 보면은 고산지대가 은근히 많아요. 고산지대라 하면 좀 쌀쌀한 날씨가 유지가 되겠죠. 고온으로 유지가 되면은 무너져 버리니까 얘네들 자생지가 서늘한 그 약간의 해발, 저번에 예전에 그 책에 라우이가 몇 도라고 했더라. 고산 뭐 몇 미터 해발 뭐 멕시코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니까 걔네도 살아남은 애들은 그런 서늘한 기후 살아남은 거고, 거기에서 종족 번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예용 식물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바로 또 발현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육식물도 제가 숫자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나요? 2515. 전체를 다 일반화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다육식물의 최적의 성장의 온도가 낮에는 25도 전후,
밤에는 15도 전후예요. 중간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18도에서 30도 사이. 그럼 이론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병에 걸렸어. 30도만 안 나오면 돼. 그럼 살아. 그러면 일반적인 예로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많이 해보셨을 거야. 두들레야. 예전에 두들레야를 여름이 되면 뽑아가지고 김치냉장고 아니면 냉장실, 그 야채칸 그런 데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가을에 다시 꺼내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온도를 저온으로 맞춰놓고 거기서 놔뒀다가 꺼내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그 뭐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도 응급으로 그렇게 하셔도 뭐 되긴 돼. 그러다 보면 실제로 쌩쌩해져서 연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7월에서 8월 달에 병에 걸리죠. 보통 이제 무름병이라고 칭하는. 여기도 이제 비슷한 증세. 얘는 제피곰팡이 그 형태인데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커팅을 하죠. 커팅을 하고 8월 말에 발견을 했어. 예를 들어서 8월 한 20일쯤 발견을 했어요. 물러 죽는 게. 커팅을 했어. 그럼 딱 가만히 놔뒀어. 뭐 어떤 분은 약도 바르고 뭐 또 해. 딱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천천히 한 일주일, 10일 딱 지나면서 가을 되면 발근이 막 시작이 돼. 그러면 내가 이거 살렸구나. 내가 저 약을 발라도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다시 새벽 온도가 쌀쌀해지고 15도 전후, 그러면서 발근이 되고 생육이 막 되다가, 그 다음에 봄 지나서 5월, 6월 가까이 되면은 다시 무너져요. 그게 발연기 온도가 돼버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후사리움이나 토양전염병 같이 물러서 죽는 그런 그 곰팡이균은 감염이 돼도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커팅을 하고 찬 기온에 가을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얘가 잠복기가 다시 된 거지. 잠복기가 다시 돼서 살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발연기가 되니까 얘가 갑자기 그 병증이 품고 있는 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커팅을 했지만, 자른다고는 했지만, 이 안에 그 수간부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커팅되는 게 이제 균이 다 전체적으로 퍼져나갔으면, 그 도관병을 수간부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다시 그 증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한 번 삐리리는 영원한 삐리리,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처럼, 한 번 삐리는 영원한 삐리리.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잠복기에서 발연기까지 그 구간 안에서 자꾸 그 증상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 커팅을 해서 또 뿌리 내리고 또 찌질해, 커팅하고 또 그걸 반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갈이를 뭐 쌀쌀한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그 분갈이를 하면은 병에 안 걸린다, 자리를 잘 잡는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잠복기의 온도가 거의 연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완벽할 수는 없다. 너무 거기만 딱 꽂혀가지고 나 무조건 분갈이 겨울에 할 거야, 뭐 가을에 할 거야,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1, 2월에 진짜 분갈이 뭐 하신 분들 진짜로 여름 지나면서 안전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때 해야 되는데 3월, 4월, 5월 딱 가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에 쌓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중하되 거기에 맞춰서 수분 관리라든가 환경을 조율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때 안 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 거보다 그런 조바심,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취미생활 하면서 너무 불안해서 키우실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좀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한 3년, 4년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육식물이 여름에 죽는 게 아니라 3월에서 4월달 가면 죽어. 분명히 가을에 멀쩡했는데. 나는 분갈이도 가을에 잘했고 멀쩡했는데. 이씨 여름에 죽어야 되는데 왜 벌써부터 죽어? 난리 났네? 쭉 얘네들 키우다가 봄 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죠. 그럼 3월, 4월부터 잠복이 돼 있는 거는 발현이 되기 때문에 물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장마나 여름에는 덜 죽어요.
일반적인 관리를 했을 때 그 전에 바다가 떨어지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이 온도가 5월만 되더라도 30도 가까이는 충분히 되니까. 물론 이 온도를 가지고 전부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의 범위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어찌 볼 때는 되게 신비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키우는 것도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아무튼 되게 미지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뭐 숫자 가지고 다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온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겨울, 이른 봄까지는 다육이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그로선 제목을 한번 끌어봤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택배도 설 지나고 명절 때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니까요. 근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택배 물량이 연휴 끝나고 이후에 엄청 몰려가지고 그때도 사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분갈이도 슬슬 뭐 하시려는 분들이 2월달이나 3월달에 하시니까 막판에 막 너무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도 또 이게 저희가 만드는 배합도가 1번, 2번 배합도가 봉지 쭉 찢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미리미리 말씀하시면은 지금 천천히 주문하시면서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면 여기 분갈이 하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는 다시 겨울잠 자러. 감사합니다. 아이씨. 나중에 누가 땅 빌려주면 이 개고생 이 토끼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아이씨. 어우